자, 반갑습니다. 신혼부부는 아파트 청약을 할 때 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입니다. 그런데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거기다가 이 차이를 모르다 보니까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한지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사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둘 다 넣어보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거기다가 심지어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에는 또 민간분양하고 공공분양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잡한 이 둘의 차이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표로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자격 요건은 동일하게 7년 이내에 신혼부부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 외에도 공공분양하고 신혼희망타운은 예비 신혼부부하고 한부모 가족도 가능해요. 1순위 기준은 민간, 공공 상관없이 애가 있으면은 1순위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별도로 1순위, 2순위가 없고, 다만 우선공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특공 비율은 민간 분양은 20% 이하지만 그 비율보다 적게 나와요.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은 30% 이하이고, 신혼희망타운은 이름처럼 전체가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당첨되는 선정 기준은 민간분양의 경우 자녀 많은 순으로 해서 보통 3명이면 100% 당첨이고 2명에서 추첨이 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가점제로 진행하고 앞에서 보시는 표대로 가점이 나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1점, 자녀 수에 따라,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거주했는지에 따라, 그리고 청약통장은 얼마나 납입했는지에 따라서 혼인 기간에 따라 최대 각 3점씩 해가지고 최대 13점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11점에서 추첨이 되고요.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하고 자녀공급의 기준이 다른데, 우선공급의 경우 가구 소득, 해당 지역 연속 거주,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 따라서 최대 3점으로 해서 9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9점에서 추첨이 들어가고 9점에서 당연히 많이들 떨어지고요. 자녀 공급의 경우 미성년자 수, 무주택 기간, 해당 지역 연속 거주,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 따라서 각 3점으로 해서 12점 만점입니다. 보통 11점에서 추첨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해드릴게요. 그 다음 청약통장은 민간 분양의 경우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나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이 필요하며, 공공분양하고 신혼희망타운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합니다. 자산 요건은 민간 분양의 경우에는 없고,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2020년 기준으로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 2,764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2020년 기준 2억 9,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세자금 대출을 쓰지 않은 그런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 자산에서 좀 초과를 하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이 점을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요건은 민간하고 신혼희망타운이 외벌이 130%, 맞벌이 140%이고, 공공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입니다. 그 다음 우선순위는 민간 분야의 경우 소득이 외벌이 100%하고 맞벌이 120%에게 75%를 보장합니다. 공공분양은 별도로 우선순위가 없고, 신혼희망타운은 예비 신혼부부하고 2세 이하 자녀를 가지고 계신 한부모 가족, 그리고 2년 이내에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은 우선 공급이 더 불리한데, 그 이유는 이 30%에서 떨어지면 끝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떨어지면 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녀 공급 70%에서는 떨어지더라도 예비 번호도 나오고, 자격이 워낙에 빡빡한 만큼 부적격이라는 것도 가끔 나오는데, 이 신혼희망타운에서 그런 경우 이 부적격도 자녀 공급에서만 배정을 합니다. 지역 우선순위에서 해당 지역이 떨어지면은 다시 타 지역하고 싸우는, 즉 절대 유리한 그 지역 우선순위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우선 공급 방식입니다. 민간 분양은 분양가 9억 이하,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만 신혼특공이 나와가지고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다음 각 분양별 장단점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 민간 분양의 경우에는 자산 요건도 없고 소득 요건도 높은 편에 가점도 없이 그냥 자녀 수로 결정을 해버리는 등 굉장히 깔끔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덜 빡빡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물량이 너무 안 나오죠. 공공분양은 기준이 빡빡한 만큼 이 정해져 있는 30%는 거의 무조건 나올 만큼 이 신혼특공이 물량이 많은 편이에요. 자, 그 다음 신혼희망타운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많이 나오는 장점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가 40%밖에 안 되는 거에 비해서 이곳은 7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다만 무조건 30% 이상의 대출을 받아야 되고, 또한 수익 공유형 모기지라는 대출 상품을 이용을 꼭 해야지 되기 때문에 수익의 일부 또는 절반을 주택도시기금하고 나눕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오래 가지고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가지고 요거는 차등적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이 신혼희망타운은 좀 복잡하다는 그런 단점도 있죠. 다만 이제 복잡한 거는 그만큼 세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신혼부부 특별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30대가 분명히 청약 사각지대인 거는 맞지만 만약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만 있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다른 방법에 비해 가지고 좀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걸고 도전을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